여기는 서울에 있는 한글박물관 앞 잔디밭입니다. 작게 마련된 무대 위에서 우리말 신앙송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무대 아래 한켠에서 한 외국인 무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자는 한 남자의 팔을 필사적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그 남자는 이를 뿌리치며 소리를 지르는 통에 행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놀랍게도 그곳에 있던 모든 관객들이 소란을 일으킨 외국인들을 향해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독일의 한 가족이 독일과 한국에서 겪게 되는 눈물과 감동의 기나긴 스토리입니다. 저 한국 호랑이도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 여러 번 눈물을 훔쳤는데요. 독일 가족이 한국인들에게 꼭 조언을 구하고 싶은 내용도 있다고 하니 끝까지 경청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호랑이 대박 기운 보내드립니다. 한국 호랑이. 한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생물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클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K-팝 댄스 팀으로도 활약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어디서든 춤도 잘 추는 밝고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원래부터 이런 성격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소아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만큼이나 우울한 아이였어요. 친구들을 만나기보다는 늘 방에 혼자 틀어박혀 살았지요. 제가 그토록 우울했던 데에는 저희 가족의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 모두는 10수년 동안 아주 큰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가족에게 닥친 가장 큰 시련은 바로 저희 쌍둥이 남동생 루카스입니다. 루카스와 저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고작 2분 차이로 제가 루카스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저는 늘 루카스의 누나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답니다. 루카스는 태어났을 당시에 아주 건강했고 지극히 평범한 아기였어요. 부모님께서는 한 번의 출산으로 예쁜 딸과 아들을 둘이나 얻었다며 정말 행복해하셨지요. 그런데 나날이 우리가 커갈수록 루카스에게서 다른 아이와는 다른 독특한 모습들이 보였고 부모님께서는 루카스가 뭔가 남들과는 다르게 태어난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루카스가 5살이 되던 해에 병원에 데려가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루카스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생소한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일종이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루카스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숱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감각이 과민하여 이유 없이 소리 지르기 일쑤였고 특정 루틴만을 고집하고 반복하느라 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루카스를 여러 치료센터에 보내며 갖은 노력과 신경을 쏟으셨습니다. 루카스의 특별한 요구에 집중하느라 분주했던 부모님께서는 저의 요구들은 간과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저 또한 어렸었기에 부모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 슬펐지만 늘 힘들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부모님을 도와야겠다는 책임감이 들더군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저의 감정들을 습관처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게 있어도 떼쓰지 않았고 마음이 많이 힘든 날에도 쉽사리 울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몸으로 늘 루카스를 도와주려고 애썼고 루카스를 챙기는 그 순간이야말로 유일하게 부모님의 관심과 칭찬을 한껏 받을 수 있는 찰나의 행복이라 느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학교에서도 늘 좋은 성적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루카스를 나쁜 친구들로부터 보호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누나처럼 극진히 돌보고 챙겼습니다. 부모님에게 저는 늘 든든하고 걱정 없는 딸이었겠지요. 저도 제가 우리 집의 든든한 첫째로 잘 자라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제 마음 깊은 곳은 손 쓸 수 없을 만큼 골마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온몸이 아팠습니다. 며칠간 부모님과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들도 저희 통증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병원을 전전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소아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늘 억눌리던 저희 숱한 감정들이 끝끝내 폭발하면서 몸으로 증상이 나타난 거라고 하셨어요. 오랜 시간 제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걱정 없던 딸이 소아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때 목 놓아 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많이 아팠을 제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려고 애쓰다가 더 큰 괴로움을 드렸지요. 그렇게 제 곪은 마음이 터진 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직면하느라 괴로웠고 자연스레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자존감도 바닥을 쳤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루카스와 동시에 저까지 챙기시느라 점점 쇠약해지셨지만 제게 마음의 짐을 절대 지어주지 않으시기 위해 저를 향해 억지로 웃음 짓고 사랑을 표현하며 고군분투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저희 보호를 받지 못했던 루카스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순간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때가 우리 가족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던 그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한 줄기 비췄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통 읽지 못하고 그 무엇에도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던 루카스가 문자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 자폐성 장애를 가진 수많은 친구들은 언어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발달 문제를 갖는데요. 수많은 자폐성 장애 중에서도 루카스가 겪고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은 다행히도 언어적인 결함이 거의 없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 게이츠나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장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루카스도 다행히 언어적 결함이 거의 없었고 덕분에 문자를 익히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만을 반복하는 장애 특성 때문에 하루 종일 문자에만 몰입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요. 그렇게 독일 알파벳을 쉽게 익히고 독일 단어들과 문장을 놀이 삼아 쓰고 말하면서 언어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루카스가 모국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 줄기 빛은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여느 날처럼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던 어느 날 의미 없이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국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온몸이 부서져라 열정을 다해 춤추고 노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노래를 부르는 동안 모든 열정을 다 쏟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일 만큼 멋있더라고요. 그때 무슨 연유였는지 그 춤을 따라 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유튜브를 보며 조금씩 K-팝 댄스를 따라 추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K-팝 댄스를 처음 춰보았던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땀에 흠뻑 젖으며 정신없이 춤을 췄는데 뭔가 제 마음속 희노애락을 분출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춤으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지요. 물론 춤 솜씨가 서툴고 보기에도 엉성했지만 몸을 격렬하게 움직일 때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고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춤을 통해 제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가두었던 좁은 방에서 벗어나 사람들 앞에 서서히 나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게 희망의 불씨를 준 K-팝에 더욱 푹 빠졌고 더불어 한국 문화에까지 관심을 크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등에도 푹 빠지며 소리내어 웃는 일이 덜어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어두운 터널을 조금 빠져나오려 할 때쯤 루카스의 인생을 바꾼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루카스와 제가 5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루카스와 저희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저와 생일이 같은 루카스에게 무언가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얼 선물해줄까 고민하다가 문자에 관심이 많은 루카스에게 한글책을 선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지요. 저는 모아둔 용돈으로 한글 교재를 구입했고 생일날 아침에 루카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녀석은 그 책에 단번에 매료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우선 한글의 반듯하고 깔끔한 모양에 반한 듯 했고 간결하고 과학적인 구조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루카스는 한글의 모음과 자음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논리적인 체계를 하나의 재밌는 퍼즐처럼 느꼈습니다. 동생은 곧바로 한글을 익히기 시작했고 그의 열정은 그 어느 문자를 익힐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매일 밤 루카스는 책상에 앉아 한글 자음과 모음을 써내려 가더군요. 아침에는 단어를 외우고 저녁에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루카스의 방은 며칠 만에 한글이 쓰여진 포스트잇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루카스의 이러한 열정에 놀라워하며 한글책을 선물해준 저에게도 너무나 고마워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언어의 재능을 보이는 루카스를 적극 지원하기로 마음먹었고 한글책들을 많이 구해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루카스의 한글 사랑은 끝을 모르고 지속되었고 저희는 김나지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김나지움이란 5학년부터 10학년까지 다니게 되는 독일의 중학교를 뜻하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프라이부르크 김나지움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기에 루카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어 강좌까지 즐겁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루카스의 학교 적응이 쉬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루카스는 한글 공부하는 일에 빠져서 친구와의 약속 등을 잊어버리기 일쑤였고 친구가 이에 서운해해도 왜 서운해하는지 감정 공감을 할 수 없었기에 결국 다가온 친구들도 모두 떠나가고 유일하게 한글과 친구가 되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루카스를 바라보는 저는 마음이 몹시 짠했지만 정작 루카스는 틈날 때마다 도서관에서 한글 공부를 하며 마냥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 또한 김나지움을 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K-팝 댄스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점차 우울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루카스의 한글 사랑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루카스의 한글 실력은 몹시 향상되었고 저희 댄스 실력도 다수로부터 인정받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부모님은 한결같이 한글 사랑을 보여주는 루카스를 보면서 루카스를 함부르크 대학 한국어과에 입학시키고 싶다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함부르크 대학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차로 7시간이나 걸리는 곳인데 루카스가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운다면
하고 싶은 공부를 즐겁게 하며 학위까지 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함부르크 대학 한국어과는 경쟁률이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함부르크 대학의 중국어과는 평소 정원이 미달되기 일쑤였고 일본어과는 가까스로 정원을 채우는 수준이었지만 한국어과는 경쟁률이 10대 1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마저도 매년 상승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루카스가 그 경쟁률을 뚫고 입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다행히 장애 입학 전형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었기에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함부르크 대학 한국어과에 진학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독일도 한국처럼 대학에 가기 전에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 시험을 아비투어라고 부릅니다. 루카스가 아비투어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한글 공부만 해서는 안 되었기에 그때부터 부모님께서는 루카스가 두루 공부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른 공부를 거듭 거부하던 루카스 때문에 좌절하는 날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좌절과 희망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었기에 소음이 차단된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배려받았고 그 덕분이었는지 돌발 행동 없이 무사히 시험을 치렀습니다. 저 또한 같은 날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 루카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의 뜻이었는지 루카스는 결국 함부르크 대학 한국어과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합격 메일을 받자마자 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를 그 먼 곳으로 혼자 보낼 수 없던 저는 부모님 몰래 함부르크 대학 생물학과에 지원하였고 저 또한 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저를 와락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왜 우는지 공감할 수 없는 루카스는 그저 한글책이 많은 대학에 다닐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기뻐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도 결국 저희와 함께 함부르크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쌍둥이 남매의 파란만장한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수업이 끝나면 곧장 도서관에 가서 온갖 한글책들을 쌓아놓고 공부하기 바빴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로 루카스는 같은 한국어과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어를 들어도 보고 써보기도 하는 시험 자체가 꽤 흥미로웠는지 매일 그 시험 준비에만 매진하더라고요. 한국어 능력 시험은 1997년부터 비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해 왔다고 해요. 2023년에는 지원자 수가 40만 명을 넘기는 등 지원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카스는 매일 한국어 공부를 한 탓에 한국어 자체는 잘 알지만 장애 특성상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대화의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 점 때문에 시험에서 늘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더라고요. 루카스는 높은 점수를 받고 싶었는지 끊임없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루카스가 잘 있는지 궁금할 때면 곧장 도서관에 갔고 루카스는 도서관 한 구석 늘 같은 자리를 고집하며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가서도 K-팝 댄스 동아리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한국인 유학생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실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동아리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 쌍둥이 동생이 한국어에 푹 빠져 매일 도서관에서 한국어 공부만 한다고 말하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은 이를 너무나 신기해하며 너무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루카스가 돌발 행동을 할까봐 신경 쓰였지만 루카스가 한글을 얼마나 예쁘게 잘 쓰는지 한국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기도 했기에 친구들을 데리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루카스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 루카스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루카스의 가방과 책들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게 보였지요. 그 순간 제 눈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커플이 루카스의 한국어 공부책을 슬쩍 집어가더니 한쪽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달려가 그 중국인 커플을 붙잡았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동생 책을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 동생은 어디 간 거야? 제 말을 들은 중국인 커플은 잠시 놀란 기색이더니 아주 뻔뻔한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남자애가 네 동생이구나? 매일같이 쓸모없는 공부를 하더라고. 네 동생 조금 부족해 보이던데 쓸모없이 한국어 공부만을 반복하길래 그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 거잖아. 한국어는 중국이 사투리야.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할 거면 중국어를 공부하라고 해. 너무나 당당하게 한국어가 중국의 사투리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에 저는 솔직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미처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 싶어 잠시 대응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한국 친구들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인들은 여전히 공부는 하지 않고 우기기만 하는구나. 한국어와 중국어는 구조 자체가 전혀 다른 언어인 거 몰라?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 변화를 통해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이고 중국어는 어순과 성조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잖아. 구조가 아예 다른 사투리가 어딨니? 제발 공부 좀 해라. 언어학자들도 독립적인 언어로 분류해놓은 한국어를 감히 중국의 사투리 취급하다니. 무식하다 정말. 거기다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로 꼽히는 거 몰라? 한글은 세계 수많은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창제한 사람과 창제 날짜, 그리고 창제 원리까지 밝혀진 문자야. 괜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겠니? 언어학자들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하는 한글을 무시하다니. 너희는 한글을 공부하는 이 친구를 데려 존경하고 본받았어야 해.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총장님을 찾아가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퇴학 조치해달라고 요구할 거야. 한국 친구들의 당당하고도 논리적인 말들에 중국 학생들은 씩씩대더니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평소 배려심 가득하던 한국 친구들이 이렇게 강인하고 무서운 면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준 그 모습이 너무 멋지고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더니 친구들은 되려 저를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뒤늦게 우리의 소란을 듣고 달려온 도서관 직원이 말하기를 저 중국 학생들이 이전에도 몇 번이나 루카스를 방해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많이 남아있는 빈자리를 두고 굳이 루카스 앞에 앉아서 음식들을 먹거나 글자를 쓰고 있는 루카스의 팔을 살짝 치고 지나가거나 루카스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종용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 도서관 직원의 경고를 몇 차례 받았었다고 하네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곤 꿈에도 모른 채 대부분의 날을 도서관 밖에서 루카스를 기다리곤 했었지요. 루카스를 돕지 못한 그 시간들이 후회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 사이에 다행히 루카스가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저는 내색하지 않고 루카스에게 친구들을 소개했습니다. 루카스는 한국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더니 비록 기계적인 말투이긴 했지만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어요. 친구들 또한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었고 루카스가 쓴 한글노트를 보면서 칭찬 세례를 퍼부었어요. 한국인인 자신들보다 글씨를 더 반듯하고 예쁘게 쓴다며 감탄하고 또 감탄했지요. 저는 친구들에게 루카스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는 것을 좋아해서 개최되는 시험들을 거의 다 치르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어 능력은 좋은 편이지만 상황에 따른 적절한 말을 잘 모르다 보니 시험 성적은 최하위권이라고 웃으며 속삭였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한국인 친구 유리는 자신이 루카스의 한국어 공부를 조금 도와줘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유리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루카스의 장애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런 장애 특성들 때문에 가르치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알려주고 마음만 받겠다고 말하며 사양했지요. 그런데 유리는 자신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장애아이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라고 말하며 자신 또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학창시절 내내 장애 친구들 도우미 역할을 했음을 고백했어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는 루카스가 너무 고마워서 돕고 싶다며 다시 한번 도움을 주고자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사건을 계기로 유리라는 친구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게 되었고 루카스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유리는 루카스가 실생활에서의 대화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았고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서 대화의 앞뒤 맥락을 즐겁고 쉽게 잘 설명해 주었어요. 유리의 다정하고도 정확한 도움 덕분이었을까요? 매번 최하위권의 성적을 받던 루카스가 그 다음에 치러진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한국어과 친구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으며 1등을 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성장이지요. 부모님들과 저는 유리에게 너무 고마워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배려심 많은 유리라는 친구를 사귀게 된 것에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어요. 함부르크에서 K-팝 댄스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경연대회에서 1등 상품이 무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라고 하더군요. 제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꼭 나가야겠다고 1등을 하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지요. 저는 한국인 친구 유리를 포함한 같은 동아리 한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밤낮 없이 모여 댄스 연습에 매진하였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토록 무언가에 열정을 쏟은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온 힘을 다했어요. K-팝 댄스에 어울리는 의상도 하나하나 준비하며 우리는 대회를 위한 만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경연장에는 댄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우리 팀의 차례가 되었고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의 큰 환호성을 들으며 그동안 밤낮 없이 준비한 대로 무사히 공연을 마쳤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너무나 실력이 뛰어났기에 기대하던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연의 수상자 발표 시간이 되었고 아쉽게도 우리 팀이 아닌 다른 팀의 이름만 거듭 호명되더군요. 마지막 1위 팀 발표만 남은 상황이 되었고
저는 기대를 접고 친구들과 손을 잡으며 위로의 미소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상자가 저희 팀의 이름을 호명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았고 그렇게 우리 팀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를 빨리 부모님께 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기에 댄스팀 친구들과 급히 인사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유리를 포함한 한국인 친구들 3명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각자가 받은 비행기 티켓을 제게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친구 유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클라라, 이거 우리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너희 가족이 자폐증 동생으로 인해 많이 힘든 시간을 겪어왔다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는 너희 가족이 한국 여행을 함께 하길 바래. 우린 한국인이니까 언제든지 한국으로 갈 수 있지만 너희 가족은 이번만큼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의 고향 한국이 클라라네 가족을 조금이나마 기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여행 잘 다녀와 클라라. 한국 친구들의 진심 어린 말과 선물에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오열을 했습니다. 이토록 좋은 친구들이라니. 저 또한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지만 이런 마음을 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가족이 받은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 착한 친구들이 준 귀한 선물을 받은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시며 한국은 우리 가족의 은인과 같은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과 아들,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늘 희망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뜻밖의 여행을 준비하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우리 넷이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물론 여행에 대해 그저 설레어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동생 루카스가 낯선 환경에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나가다 보니 어느새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댄스 대회에서 마련해준 티켓은 한국 항공사의 티켓이었고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루카스는 공항에서부터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처음 가까이서 보게 된 커다란 비행기와 공항의 높은 천정,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등 루카스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나 봅니다. 저희 가족도 덩달아 긴장을 하고 탑승했습니다. 역시나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하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륙할 때 나는 소음과 좁은 공간을 처음 경험해본 루카스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루카스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급기야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루카스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순간 한국 승무원 한 분이 불이 나게 달려오시더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루카스의 장애와 불안의 이유를 설명드렸고 승무원들께서는 제 설명을 듣자마자 알겠다고 대답하시더니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헤드폰과 심리적 안정을 도울 담요, 마실 물 등을 재빠르게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벨을 눌러달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지요. 이토록 세심한 친절함이라니 유럽 항공사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서비스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승무원 분들의 노력 덕분인지 루카스는 한결 진정된 모습으로 잠이 들었고 그제서야 우리 가족들 모두 마음을 놓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루카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벌떡 일어나더니 복도를 뛰어다니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루카스를 필사적으로 막았는데 그 순간 저희 바로 옆 좌석에 앉아 계시던 중국인으로 보이는 가족이 저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희 때문에 충분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고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승무원 한 분께서 그들에게 루카스의 장애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국인은 화가 안 풀리시는지 손가락으로 루카스를 쿡쿡 찌르기까지 하면서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았고 우리는 이 눈물 나는 상황 앞에 여행 온 것이 후회되더군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저 멀리 앉아있던 한국인 남자분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니 승무원에게 이 중국인들과 자리를 바꿔 앉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중국인 가족은 못 이기는 척 좋아하며 그 자리를 떠났고 한국인 가족 4명이 웃으며 우리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그 어떠한 상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가지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 앞 뒤에 있던 한국인 승객들도 저희에게 괜찮냐고 물어주고 루카스가 진정할 수 있게 달콤한 간식들을 챙겨주시면서 저희 가족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에 엄마는 그제서야 안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고 이제는 한국에 도착했으니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고 안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사건들을 꿈에도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우리 가족이 수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4박 5일간의 한국 여행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광활하고도 세련된 인테리어에 너무 놀랐고 루카스는 인천공항 이곳저곳에 있는 한국어들을 신나게 읽느라 분주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한국에 온 것을 실감하며 첫 번째 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도착한 당일에 한강에서 K-팝 공연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먼저 한강으로 갔습니다. 한강은 첫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강이 서울 시민들의 거실 같은 느낌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루카스를 신경 쓰느라 지친 우리는 K-팝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유롭게 한강 피크닉을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이 한강에 가거든 치킨과 맥주를 꼭 함께 먹어보라 하더군요. 저는 친구들이 실시간 메시지로 알려준 대로 좋은 위치에 돗자리를 편 뒤에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어요. 한국은 배달 문화가 무척 발달하여 언제 어디서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제가 치킨을 시킨 지 30분 만에 한강으로 치킨과 생맥주가 배달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어요. 우리 가족은 한강 바람을 맞으며 마주보고 앉았고 맥주가 담긴 컵을 부딪히며 여행의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치킨이 유명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다행히 루카스도 바삭바삭한 한국 치킨이 맛있는지 너무나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모습에 가족 모두 흐뭇했지요. 저는 평소 독일 맥주가 최고라고만 생각했는데 한강을 바라보며 먹는 한국 생맥주의 맛은 정말 감동이었어요. 독일에 가서도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은 환상의 맛이었지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너무나 오랜만에 여유를 누리며 서로를 향해 빙그레 웃음 지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한강은 더욱 아름다워지더군요. 석양이 비치는 한강을 바라보며 우리는 K-팝 공연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K-팝 아이돌을 보기 위해 모인 팬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루카스가 힘들어할 것을 대비하여 제일 뒤쪽에 편안히 자리했고 루카스에게 헤드폰도 씌워주었습니다. 무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심장을 쿵쿵 울리는 K-팝 음악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과 동생 앞에서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독일에서도 매일 K-팝을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노래, 모르는 안무가 없었지요. 노란머리 외국인인 제가 한국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국인들이 한 명 두 명 웃으며 다가와 제 옆에서 같이 춤을 춰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인들과 한마음으로 춤을 추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흥이 넘치더라고요. 부모님은 저의 이런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엄지를 치켜 올리셨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보고 있던 루카스도 이날은 웬일로 불편하지 않은지 제자리에 서서 빙글빙글 돌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고 공연장을 떠나려 할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퇴장하며 자신들 주변 쓰레기를 주웠고 그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완벽하게 분리배출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크게 놀라시며 이건 우리 독일 사람들이 꼭 배울 점이라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눈앞의 모습에 감동하며 예약한 숙소로 출발하였고 늦은 체크인에도 호텔 직원들은 너무도 친절하게 우리 가족을 응대해 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첫 밤이 설레어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내일 우리 가족이 갈 장소들을 살펴보고 정리하며 새벽에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의 일정은 루카스가 너무나도 기대하던 한글박물관 코스였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글박물관은 한글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루카스에게는 꿈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깨끗한 전철에 감탄하며 한글박물관으로 향했고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한글의 창제 과정과 발전 과정을 담은 아름다운 전시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한 이야기, 한글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루카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루카스는 한글 서예를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아름답게 써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볼펜으로는 많이 써보았지만 붓으로 써보는 것이 새로웠는지 루카스는 눈을 반짝이더군요. 또한 한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며 한글의 예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디지털 전시관에서는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루카스는 이를 통해 한글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면모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한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던 우리는 오랜 시간 박물관 안에서 머물다가 벅찬 가슴으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한글 박물관에 흠뻑 빠진 루카스를 다시 데리고 나가고자 설득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루카스를 볼 수 있어서 우리는 좋았습니다.
한글박물관을 빠져나오자 그 앞에 있는 잔디밭에 작은 무대가 보이더군요. 그 무대에서 한글로 씌어진 시를 낭송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한 사람씩 나와서 아름다운 시를 낭송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기는 어려웠지만 맑은 하늘과 푸른 잔디밭이 어우러진 곳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의 시가 듣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만히 그곳을 응시하던 루카스가 대뜸 무대 가까이로 뛰어가더니 무대로 난입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곁에 있던 관계자들이 루카스를 제지하며 무대로 내려가기를 권했고 저희 가족도 불이 나게 달려가 루카스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루카스는 무엇에 꽂혔는지 막무가내로 나도 읽을 거야. 나도 잘 읽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반복하며 무대로 돌진했어요. 저희 가족은 루카스의 팔을 필사적으로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당황하는 관계자를 향해 루카스의 장애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를 너무 좋아하는 자폐장애 학생인데 한국어로 된 시를 너무 읽어보고 싶어서 돌발 행동을 하는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행사 관계자들은 뭔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고 몇몇은 루카스 행동의 의미를 전해 듣고 슬픈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관계자들이 한국말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루카스에게도 낭송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가족은 갑자기 일어난 많은 일들에 어리둥절하였지만 루카스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웅성웅성거리며 놀란 관객들을 향해 사회자는 간단하게 루카스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생긴 독일 청년이 한국어와 한글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네요. 한글이 좋아서 이곳 한글박물관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로 씌어진 이 시를 꼭 한번 낭송해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청년에게 기회를 한번 줄까요? 관객들은 놀라움에 웅성거리더니 박수로 응답했고 루카스는 마이크를 뺐듯이 들더니 무대에 놓여있는 시를 큰 소리로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시의 내용을 알 순 없었지만 많은 한국인들 앞에서 한국의 시를 읽고 있는 루카스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자꾸 눈물이 흘렀습니다. 관객들은 시를 읽어나가는 루카스의 목소리를 숨죽이며 듣더니 놀랍게도 신앙송이 끝나자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루카스의 돌발 행동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기회를 주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준 한국인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부모님 두 분께서는 한국식 인사처럼 관객들을 향해 고개 숙이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무대를 내려온 루카스를 향해 엄지를 치켜 올리며 웃어 보였어요. 거기다 한글이 적힌 예쁜 컵까지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컵에 적힌 한글은 루카스가 낭독했던 시의 내용이었어요. 그 시는 윤동주님의 별에는 밤이라는 시였고 나중에 의미를 알게 되고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행사에 난입한 외국인을 그냥 쫓아낼 만도 한데 사정을 듣고 좋은 기회까지 주시고 의미 있는 선물까지 주시다니 너무나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그곳을 벗어났고 그 이후로도 가슴 한켠이 오래오래 먹먹했습니다. 수많은 일들로 너무나 허기진 우리 가족은 한국 친구 유리가 추천해준 삼겹살 가게에서 삼겹살을 먹었고 고소하고 맛있는 삼겹살의 맛에 가족 모두 반해버렸지요. 새로운 음식을 경계하는 루카스도 입에 잘 맞는지 배불리 먹더라고요. 특히 저희 가족 입에 쌈장이라는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마트에서 몇 개나 구입했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여행은 하루하루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KTX를 타고 부산에 갔고 아름다운 해운대 바닷가와 맛있는 해물파전, 씨앗호떡 맛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광안대교가 훤히 보이는 곳으로 숙소를 잡았는데 숙소에서 보이는 야경이 어찌나 아름다웠는지 꿈만 같다고 생각하면서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에는 서울 인사동도 방문하였는데 루카스는 인사동 여기저기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을 얼마나 신나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곳곳에 한글이 보이는 한국 땅에서 루카스는 매 순간 흥분하며 행복해했고 저희 가족 또한 가슴 벅찼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들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제 인생이 참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우울하고 외로워서 이 삶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없는 희망으로 가득 차올라요. 루카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한 권의 한글책과 저를 깊은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해준 K-팝,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함께 빌어주는 한국 친구들까지 많은 것들이 우리 가족의 삶을 응원해주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에 한국이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 동생 루카스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루카스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열심히 공부한 한국어로 한국계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렇게나 좋아하는 한국에서 일하게 되는 기적 같은 기회도 오게 될까요? 한글과 한국어를 좋아하는 루카스를 위해 우리 가족이 더 도울 방법이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도 여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가족의 삶이 결코 평탄할 수만은 없겠지만 저는 이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으면 결국 넘을 수 있다는 것을요. 암울하고 막막했던 우리 가족에게 희망과 행복한 추억을 선물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 희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많은 분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수많은 한국인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 깊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국. 끝으로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이 된 윤동주님의 시를 읊으며 마치겠습니다. 윤동주, 별 해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상 여기까지 독일 대학생 클라라의 감동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클라라와 루카스의 이야기에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클라라네가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한국 호랑이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 전해주세요. 기나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호랑이 대박 기운 보내드립니다. 한국 호랑이.